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겉으로는 인심 좋고 성공한 척하던 사람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깔보고 짓밟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인간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인간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어머, 처음 보네? 새로 오셨어요?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많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이 길어질수록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박 사장이야. 아들은 대기업 다녀. 차는 기사 딸려. 글쎄요. 자기소개가 아니라 재산 보고서 같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못 본 척했죠. 그 자리는 원래 내가 앉는데 이런 건 좀 배운 사람이 해야지. 어머, 아직도 이런 커피 마셔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웃고 넘기더군요. 그런데요.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는 인간이구나.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행사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보며 묻더군요. 어머님은 자식이 뭐예요? 설마 아직도 그냥 회사원? 순간 공기가 딱 얼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녀요. 그 표정이요.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걸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인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그냥 참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하나 못 지켜주면서 뭘 믿으라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하나.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은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 착각이 언제 깨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사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완전히 자기 아래로 봤습니다. 어머, 이거 좀 대신 해줄래요? 아이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시간 많잖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처음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본론 2선 넘는 갑질. 어느 날은 복지관 프로그램 자리 배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지. 어머님은 저 뒤쪽 가서 앉으세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제가 잠시 멈칫하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셨어요? 그 말투요. 상대가 거절 못할 걸 너무 잘 아는 인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아, 이 인간은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걸 즐기는 사람이구나. 본론 3 모두가 박 사장 편. 더 기가 막힌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애써 웃었고 누군가는 박 사장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박 사장님 말씀이 맞죠.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분위기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야.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그 사람 원래 그래. 괜히 엮이지 말자.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딱 식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 하나 못 지켜주면서 뭘 믿으라는 거야.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외부 행사에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박 사장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집에 차 없어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웃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서민 티가 났구나. 그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이 인간은요, 사과할 줄도 멈출 줄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은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더 받는구나. 사람은요, 한 번쯤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제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복지관 앞에서 박 사장이 전화를 받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기사 왔어? 아들 태우고 바로 와.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섰고 운전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생각만 스쳤습니다. 세상 참 좁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렇게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회사 앞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늘 공손하게 고개 숙이던 한 운전기사. 설마?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더 신이 났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차는 역시 승차감이 달라. 기사도 말이야 아주 싹싹해.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며 덧붙이더군요. 어머님은 이런 차 타볼 일 없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사람을 깔보는 눈빛. 그날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인간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그 운전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예전에 서울 빌딩 쪽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순간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서울 빌딩. 그 건물은요, 제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박 사장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기사 딸린 차, 늘 목에 힘주고 다니던 태도. 그런데 정작 그 차를 모는 사람은 내 아들 회사 직원. 웃음이 나더군요. 헛웃음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발밑을 모르고 살 수 있구나. 신기한 건 그날 이후 박 사장의 태도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말끝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지시하듯 하던 말투가 슬쩍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아, 그건 괜찮으시면. 아마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겠죠. 자기가 뭔가 잘못 밟았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무너질 때 가장 처참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또다시 누군가를 깔보는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 좋은 얼굴 뒤에 숨은 건 끝까지 자기만 아는 속셈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던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전체가 모이는 연말 행사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사이다는 더 시원하거든요. 행사장은 말 그대로 박 사장 무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기사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은 없고 자랑만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도착했고 운전기사가 내려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죠. 행사 시작 직전 박 사장이 제 옆을 지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오늘도 대중교통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보란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만 들릴 정도로 덧붙이더군요. 사람은 자기 자리 알아야 편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내 자리를 확실히 알려주자. 행사 중간 복지관 관장이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분도 와주셨습니다. 한국기업 대표님이신 조민수님. 사람들 박수가 터졌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박 사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더군요. 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차량을 항상 운전해 주시는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그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그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그 인간 머릿속에서도 맞춰진 겁니다. 박 사장이 제 쪽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설마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깔보던 눈이 아니라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긴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요. 박 사장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운전기사.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직원이에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박 사장이 무시하던 사람들, 눈치 보던 사람들 모두가 그 인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분명히 느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인간은 결국 자기 민낯 앞에서 무너진다는 걸요. 박 사장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러실 겁니까?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안 참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누가 위였고 누가 착각 속에 살았는지.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나 지위로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참은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사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낭독회였습니다.